몰아빼기 사열 요령. 몰아빼기 사열 요령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전의 책에는 2번 위장혈, 3번 뿌리혈, 6번 고혈압혈이 기본 사열점입니다. 그런데 2번, 3번, 6번혈 자리를 먼저 빼라고 하는 의도가 뭘까요? 조혈 기능 회복입니다. 이미 저는 책을 쓸 때 제일 걱정하는 점이 피 부족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책만 보고 사열을 할 때 피 부족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안전 사열을 할 수 있도록 써놨습니다. 책에 써놓은 거를 보면 2번 위장혈을 빼주면 위 기능이 활성화가 돼서 밥을 잘 먹게 되고 3번 뿌리혈을 빼주면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회복된다. 6번 고혈압혈을 빼주면 상하의 피의 흐름이 원활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잘 먹고 잘 흡수하고 상하의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놓고 아픈 환부 치료를 해야 안전 사열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책 1권, 2권, 3권이나 논문집이나 교육 영상을 통틀어서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혈압을 얘기해도, 심부전증을 얘기해도, 간경화를 얘기해도, 암을 얘기해도, 백혈병을 얘기해도, 악성 빈혈을 얘기해도 전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입니다. 이것을 보면 피를 맑게 하는 신장과 간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과 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8번 신간혈을 사열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신장과 간 기능이 제일 중요한데 8번 신간혈을 먼저 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8번 신간혈을 사열하면 피 부족이 와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빼지 말라고 했습니다. 협심증이 있는 사람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연사할 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면 협심증을 치료하려고 하면 8번 신간혈, 5번 협심증혈, 30번 급체혈이 치유 사열점입니다. 그런데 피 부족이 염려되어 2번 위장혈, 3번 뿌리혈, 6번 고혈압혈을 뺀 다음에 8번 신간혈, 5번 협심증혈, 30번 급체혈을 빼면 광란에 약 지으러 가는 격이 됩니다. 그 이전에 사람이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8번 신간혈을 빼면 피 부족으로 고생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번 신간혈을 빼고도 피 부족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심천 웰빙 진액입니다. 그런데 진액도 섭취하고 철분제도 열심히 맞았는데 헤모글로빈 수치가 안 올라가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혈질이 약산, 중산, 강산 중에서 강산성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혈질이 강산성이 되어버리면 소장에서 흡수한 모든 영양분을 산화 과정으로 다 녹여버리기 때문에 철분제를 섭취해도 알부민 주사를 맞아도 금방 다시 부족해지고 영양분이 파괴돼 버리니까 피가 안 만들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피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질까요? 먼저 강산을 해독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산을 해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심천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먼저 강산 해독제인 심천생으로 강산을 해독해서 영양분을 녹이지 않도록 해놓고 피가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영양분인 진액을 보충해주면서 사열을 하여야 피 부족을 겪지 않고 안전하게 사열을 마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그 질병이 진행되는 생리이치 과정을 정확히 진단해야 그 진단 속에 치료 해법이 있습니다. 통풍성 통증도 말기암 통증도 강산의 산화작용이 피부를 녹이기 때문에 오는 통증입니다. 그러면 그 통증이 올 때 마취 기능으로 통증을 없애는 방법과 강산이 체세포를 녹이지 못하도록 강산을 해독해서 통증을 없애는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강산 해독제인 심천생으로 강산을 해독하는 것이 부작용도 없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강산을 해독하는 방법을 지구상에서 찾은 사람은 아직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 방법으로는 악성 빈혈도 치료가 안 되고 통풍성 통증이나 말기암 통증도 근본 치유를 못하고 있습니다. 통풍성 통증이나 말기암 통증이 오면 마약이나 진통제를 쓰고 신경선을 자르는 치료 방법으로 고통을 줄이려고 했지. 그 통증을 유발하는 체세포를 녹이는 그 강산을 해독하려고 하는 방법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가 100%는 아니어도 그 강산을 해독하는 물질을 찾아서 만들어 놓은 것이
심천생입니다. 진액이나 철분제를 복용하고도 헤모글로빈 수치가 올라가지 않는 사람은 밥 먹기 전에 심천생을 먼저 먹습니다. 밥을 먹으면 약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나서 30분 정도 있다가 심천 진액을 먹으면 1시간이 띄워집니다. 이렇게 진액을 먹기 1시간 전에 심천생을 섭취하여 혈액 속에 있는 강산을 해독해 놓고 그 다음에 피가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심천 진액을 보충해주면서 8번 신간혈을 사혈하여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버리면 악성 빈혈, 재생불량성 빈혈도 치유해낼 수 있습니다. 영양 보충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단순하게 집에서 이것저것 잘 먹어. 그러니까 영양 보충이 충분히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더 파고 들어가면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책이나 여러 기록들을 보면 우리 인간의 수명이 930살까지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종류의 후손이 지금은 80세에서 90세 정도 삽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 종류가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문제가 뭘까? 하고 연구를 해서 풀어놓고 보니까 농경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수명이 짧아졌다는 겁니다. 농사를 안 짓고 자연식을 할 때에는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기회가 있었는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입에 맞는 것, 선호하는 것만 농사를 지어서 반복해서 먹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 학자들도 혈액 속에 있는 영양분을 분류를 해보면 약 520가지 내지 1000가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서 보충할 수 있는 영양소는 300가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잘 먹어도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의 약 50% 정도밖에는 보충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성분은 어디에 있느냐? 산야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산야초는 곤충이나 동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독은 시고 쓰고 떫고 아린 맛이 나는 탄닌산입니다. 이런 독을 그대로 먹으면 우리 몸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필요한 효소 성분만을 섭취를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산야초 속의 독을 발효, 법제를 통해서 제거하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만 효소화시켜서 추출해내야 합니다. 이런 논리로 만들어진 제품이 심천진액입니다. 심천진액은 약 50여 가지 정도의 약재를 45일 정도의 기간에 걸쳐 발효, 법제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이처럼 농작물에서 나오는 영양소와 산의 산야초에서 나오는 영양소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만 가지고는 지속적인 사열로 인해서 부족해진 영양분이 충분히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진액을 섭취하면서 사열을 하여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는 것은 신장이 먹어치워서 몸 바깥으로 내보내야 될 요산이 혈액 내에 축적된 것이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 간 기능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간세포가 먹어치워야 될 탄닌 성분을 못 먹어치운 만큼 피 속에 축적된 상태를 간 기능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신장이 소변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지 못한 요산, 간이 해독하지 못한 탄닌산이 혈액 속에 쌓이면 요산과 탄닌산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 몸의 질병을 만들어냅니다. 또 요산과 탄닌산이 쌓인 시간이 오래되어 혈질이 강산이 되면 모든 물질을 산화 과정으로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강산이 물렁뼈를 녹여버리면 류마티스 관절이 되고 통뼈를 녹이고 부식시키면 골다공증이 되고 혈액 속에 영양분을 녹이면 악성 빈혈이 되고 혈액 속에 있는 지방, 단백질을 응고시켜버리면 혈액암이 되고 혈액 속에 사는 백혈구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죽기 전에 이세를 많이 남기려고 비정상적으로 백혈구 숫자가 늘어나면 백혈병이 되고 강산이 체세포의 피부를 녹이려고 해서 세포들이 죽음을 의식하고 죽기 전에 세포 분열을 빨리 하면 암이 되고 체세포를 녹이면 엄청난 통증이 옵니다. 또 강산이 혈액 속에 철분, 석회질, 칼슘, 콜라겐 성분과 화학 반응을 하여 굳히면 담석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담석 물질이 간세포를 굳히면 간경화, 담낭 안에서 생기면 담석,
신장에서 생기면 신장 결석, 요로에서 생기면 요로 결석, 어깨 근육에서 생기면 석회권, 피부를 굳히면 거북 등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혈질이 강산성이 돼버린 사람은 사열을 해보면 피부가 짓무르고 녹고 터지고 뒤집어집니다. 또 이 강산인 사람일수록 어혈이 단단하고 담석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강산을 해결하지 않고는 위에서 열거한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산 혈질을 해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심천생입니다. 지금은 피를 맑게 해독해주는 강산해독제, 피 부족에 대한 영양 보충 처방, 어혈 분림을 하는 처방 등이 모두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 부족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많은 양을 사혈을 하는 몰아빼기 사혈을 교육을 합니다. 질병을 치유해낼 때 사혈을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많은 어혈을 빼내야 더 빨리 중병을 치유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의 출발점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혈점은 8번 신간혈입니다. 그런데 8번 신간혈을 사혈하면 피 부족의 위험성이 항상 뒤따릅니다. 그래서 8번 신간혈을 사혈하고도 피 부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심천 엘빙 진액입니다. 몰아빼기 사혈 방법을 응용을 잘하는 사람은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고지식하게 2번, 3번, 6번, 8번 빼고 아픈 데만 빼면 효과는 나는데 아주 늦게 납니다. 그래서 나는 사혈을 몇 년 했는데 아직도 효과가 없어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심장마비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1순위 사혈점은 5번 협심증혈이고 2순위 사혈점은 30번급 체혈이고 3순위 사혈점은 8번 신간혈입니다. 그러면 심장마비의 몰아빼기의 사혈 요령은 맨 먼저 5번 협심증혈을 뺍니다. 어혈을 빼도 안 나올 때에는 더 빼도 안 나오니까 5번만 빼고 그냥 끝내면 됩니다. 그런데 5번에서 어혈을 빼보니까 생혈은 안 나오고 어혈만 뭉글뭉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1순위인 5번 협심증혈에서 20컵까지 나오면 다 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은 30번급 체혈하고 8번 신간혈은 빼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또 5번 협심증혈에서 20컵을 빼도 어혈이 더 나오고 어혈만 뭉글뭉글 빠져나온다면 철분제 2개만 맞게 하기 위해서 20컵만 빼고 중단하는 게 낫느냐? 어혈이 계속 나오면 30컵을 빼고 철분제를 중간에 한 번 더 맞아주는 것이 나을 것이냐? 어혈을 더 빼고 철분제 맞는 양을 더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분명하게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진액을 안 먹고 이렇게 빼면 자살 행위입니다. 무조건 죽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질병 속도가 시속 50km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쫓아가는 치료 방법과 방향은 맞는데 쫓아가는 속도가 시속 20km 내지 30km로 따라가면 이 병을 따라 잡을 수 있을까요? 못 따라잡습니다. 질병이 시속 50km로 가면 치유되는 속도는 시속 70km 내지 80km로 달려가야 질병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치유 속도를 빨리 낸다는 것은 결국 어혈을 많이 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혈을 빼낼 때 조금 빼는 것하고 많이 빼는 것하고는 치유 효과나 치유 기간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혈을 많이 빼기 위해서는 반드시 빼내는 만큼 영양분, 철분, 염분 등을 보충을 해줘야 합니다. 진액은 밭에 양질의 퇴비를 주는 것과 같고 철분제는 화학 비료를 주는 것과 같고 또 죽염은 밭에 벌레 들어오지 말라고 농약 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을 치유하는 것도 이런 농법의 이치와 같습니다. 이런 이치를 잘 이해하고 조혈에 필요한 조치, 보사의 균형을 맞추면서 몰아빼기 사혈을 하면 더 빠른 시간에 중병을 치유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피가 맑으면 만병이 물러갑니다. 이 글은 심천 박남희 선생님의 몰아빼기 교육 영상 중에서 중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